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쾌한 오타쿠 디톡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것은요, 자체 제작 옷 만드는 법입니다. 모든 소매업자들의 꿈이자 목표 중 하나가 자체 제작을 하는 옷을 만드는 것인데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주변에 잘 보시게 되시면 작은 규모의 사이트라던가 매장들을 보게 되면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를 보기가 조금 힘이 든데요,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이 루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공장을 찾게 되더라도 공장에서는 의뢰를 잘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어느 정도의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옷이라는 것이 같은 옷을 많이 만들수록 원가가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붙는 것 또한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니 해도 재고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내가 이만큼 대량 생산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다 팔릴 수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여서 여러분들께 옷을 제작을 하는 기본 개념과 그리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매 매장에서는 어떻게 공장에 옷을 제작하고 의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공장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흐름을 쭉 읽은 다음에 과연 이제 소매 매장에서 옷을 자체 제작을 해야 될 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디토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체 제작 솔루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매 매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옷을 제작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쫙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옷에 대한 디자인을 디자이너와 회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된 사항을 작업지시서라는 것에 기입을 하게 되고요. 그 작업지시서를 토대로 공장에 발주를 의뢰하게 됩니다. 도안을 보고서 공장에서는 샘플을 먼저 하나 제작을 해주게 되고요. 그 샘플을 보면서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OK 사인이 떨어지면 발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공장에다가 원단 및 부자재 등을 구입을 하여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재단 및 봉제를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2차 공정, 나염과 같은 그런 작업들을 마무리한 후에 시야객집이란 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 시야객집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추를 단다거나 잡사를 제거를 해준다던가 옷에 대한 전반적인 마무리 마감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야객집에서는 완성된 옷을 해당 도매 매장으로 보내게 돼서 그 옷을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도매 매장에서는 공장에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 의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 매장들은 지속적으로 몇 군데의 공장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크게 두 분류를 하면 다이마루 공장과 직기 공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개념은 약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일단 간략하게 티셔츠라던가 나시티 이런 것들은 다이마루 공장에서 만드는 거다. 그리고 원피스라든지 아우터, 브라우스 이렇게 약간 좀 더 복잡한 옷들은 직기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다. 요 정도 개념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공장별 그리고 만드는 품목별로 인해서 최소 발주 수량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도매 매장에서 옷을 구입할 때 룰이 있듯이 공장에 옷을 제작을 의뢰할 때도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첫 주문에는 이 정도 수량은 최소한 해줘야 된다, 이러한 룰이 있는데요. 대략적인 품목별 최소 주문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3컬러에서 4컬러별로 30에서 40장 정도, 직기 원피스라면 컬러 2-3컬러 정도를 해서 20에서 30장 정도씩, 아우터도 2에서 3컬러 정도, 20벌에서 30벌 정도, 청바지는 공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50장 정도씩, 니트 같은 경우에도 3-4컬러 이상을 한 50장 정도씩, 이런 식으로 최소 주문량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봉제에 대한 공임가가 어느 정도 주문량에 따라서 흥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수록 공임가가 저렴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에 대한 리오드도 품목별 20에서 30장 정도는 해줘야 제작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도매 매장에서도 첫 주문을 할 때에는 대량으로 어느 정도 수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매 매장에서 옷을 제작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도매 매장보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매 매장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고려해 나가면서 옷을 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 매장에는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전담으로 이런 발주 같은 것들을 맡기고 있는데요. 소매 매장에서는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직접 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그 디자인을 공장에 의뢰할 수 있을 정도로 옷에 대한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이 있으셔야 될 텐데요. 그러한 지식들이 이미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공부. 먼저 디자인 및 작업 지시서 기입이 끝나셨다면 해당 디자인에 맞는 원단 및 부자재를 찾으러 시장을 쭉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두 탈을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편으로 쭉 가시다 보면 있으세요.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원단 및 부자재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봉제를 해줄 공장을 찾아야 될 텐데요. 이 공장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공장에서는 적은 수량의 옷 그리고 리오더를 많이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업체의 의뢰는 많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특히나 실력이 있고 이미 유명한 공장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도매 매장 중에서도 리오더가 많은 집들은 공장 찾기가 좀 수월하지만 리오더가 좀 적고 판매를 많이 못하는 업체라면 공장에서 좀 튕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도를 가장 늦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공장을 찾는 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대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리고 현직 디자이너들도 많이 쓰고 있는 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타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동대문의 구인구직이라던가 공장들을 찾을 때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동타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공장에서 여러 연락처를 많이 남겨놨어요. 그 사이트에 있는 연락처들의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서 이러이러한 수량의 옷을 만들려고 한다.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뢰를 직접 해보시면 되실 겁니다. 요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적은 3-4벌, 5벌, 6벌의 옷도 조금 비싼 공임을 받기는 하지만 제작을 해주는 것도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업체들도 잘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약의 집 같은 경우에는 공장과 보통 연결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구하게 되시면 공장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시약의집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원하는 거래처들을 찾으시고 주문을 맡기시면 드디어 자체 제작 옷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결국 한 벌의 옷을 만들려면 그 옷 안에 원단값, 부자재값, 봉제하는 공인비, 그리고 시약의 값, 퀵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 원가가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마진을 남기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판매가가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비싸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매 매장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디자인, 메리트 있는 디자인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점이 있으셔야지만 판매가 잘 되겠죠. 그럼에도 재고에 대한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내가 자체 제작 옷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조금 바보 같은 짓이겠죠. 내가 어느 정도의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매층을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확신이 들 때 자체 제작을 하나씩 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디토기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는 정도로 봐주세요. 그래도 이건 좀 확실할 겁니다. 왜냐면 디토기는 프로잖아요. 디토기니까 일단 꾸준히 거래하고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쌓인 도매 매장이 있으시다면 그 도매 매장에 의뢰를 맡기는 방법입니다. 해당 매장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면 그 옷에 약간의 변형을 줘서 주문을 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옷에 기존에 없는 색상을 추가를 하신다던가 혹은 기장을 조금 줄인다던가 아니면 소매가 있는 옷인데 소매를 없이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조금의 디테일을 변형을 시켜서 우리 가게만의 자체 제작 옷을 만드는 법입니다. 대부분 20장 이상이시면 아마 그런 식으로 오더를 받아줄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플러스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판매하고 있는 그 옷의 가격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아예 새로운 옷을 도안을 주고서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격 책정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고요. 마진을 도매에서도 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런 옷들을 변형을 해서 자체 제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적겠죠. 아무래도 공장이라던가 시약의 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될 시간에 해당 도매 매장의 디자이너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인가도 해당 도매 매장에서 그 옷을 만들고 있을 때 공인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서 공장을 새로 구해서 어느 정도 적은 수량으로 또 의뢰를 하게 된다면 공인가가 높겠죠. 칼라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원단의 스와치를 조금 볼 수 있냐고 문의를 하시면 아마 구해다 주실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원하시는 칼라를 정하셔서 발주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기존에 있는 사이트들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먼저 한번 선행을 해보시고요. 정말 내가 규모가 커지고 이제 판매층이 두터워져서 이런 리스크도 거뜬히 이겨내실 정도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게만의 옷도 좀 더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디톡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질문 및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저도 답변을 해드리고 해당 주제로 영상 제작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디톡TV 달려가겠습니다.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이!